대규모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6,000명을 6년 동안 관찰한 겁니다. 콩팥과 요로에 돌을 만듭니다. 돌. 전 세계적으로 1g 이상은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소로 섭취한다 그랬을 때는 폐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약으로 섭취하게 된다.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나 눈이 반짝해. 지금 일본 가서 하려고 지금. 자, 이제 영양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도 영양제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 딴에는 그 아까 말한 그 증상약 안 먹으려고 그 전 단계에서 내가 참 의사 선생님들 생각해서 괴롭히지 않으려고 네. 가기 전에 집에서 잠시 좀 해결해 보는 거예요. 네. 해결할 게 어찌나 종류가 많은지. 자구 노력이시군요. 굉장히 애쓰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자꾸 눈에서 날파리 날아다니는데 이건 안 가고 딴 거는 뭐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또 하나 뭐 또 있어. 또 인터넷 찾아보면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영양제를 정말 과잉으로 먹는데 나는 내가 한 60대 했으니까 먹는 줄 알았거든요. 20, 30대 애들도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영양제를? 그렇죠. 네. 요즘 젊은 애들 무슨 영양제 쇼핑 붐이랬어? 그래갖고 애들이 얘네가 건강 염려증인가? 20, 30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진짜 많이 먹거든요. 네. 왜 그래요? 저는 영양제를 굳이 안 드셔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잖아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 나온 임상 연구 결과의 바탕으로 볼 때 영양제를 다양하게 먹는 것이 특정 질병의 위험도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근데 그 영양제가 다 효과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절 영양제를 드셨어요. 네. 근데 막 그거 효과가 좋다고 주장을 하시면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를 또 여러 번 해서 그걸 또 모은 거를 이제 메타 분석이라 그래요. 잘 설계된 연구만 골라서 다 모읍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을 해보면 관절 영양제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관절에 뭘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눈에는 눈 영양제, 간에는 간 영양제, 뇌에는 뇌 영양제, 관절에는 관절 영양제. 그래갖고 30개 되는 겨.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몸의 노화는 어느 정도 다 대부분 비례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좋으면 그 효과가 영양제보다 훨씬 나아요. 이거를 그 눈 영양제에서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아레즈2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한 큰 연구인데 6,000명을 모아다가 이게 참 영양제 쪽 하시는 분들이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요. 6,000명을 6년 동안 관찰한 겁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뭐 징크, 셀레늄 뭐 하여튼 다 그냥 칵테일로 해가지고 6년 동안. 그랬어. 중등도 이상의 황반 변성이 있는 분에서 황반 변성의 악화를 20% 느리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일반인 황반 변성이 경도이거나 없는 사람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연구를 이런 식으로 되게 엄밀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망막에 많은 성분이긴 해요. 그래서 뭐 비타민 A랑 비스꾸무리한 애들이거든요. 색소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부족해지면, 비타민 A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부족하면 야맹증이 오죠. 그러니까 정말 결핍증이 있는 사람에서 보충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비타민 A나 또는 이제 카로틴 이런 것들, 뭐 그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A는 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현대적인 서구화된 식사를 하는 사람에서 비타민 A가 생명을 위협할 만큼 감소돼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건 뭐냐? 조화로운 생활 습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술 담배 안 하면 혈관에 좋아요. 눈의 건강은 결국에 혈관의 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운 삶의 습관을 살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노화가 좋아지기 때문에 망막의 노화연관, 황반 변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루테인, 지아잔틴보다 효과가 훨씬 높고 거의 50% 이상 진전 또는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왜 요즘에는 그 장 건강, 장이 건강해야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 그래서 왜 장에 관련된 정말 유산균은 또 그래. 유산균은 거의 온 전 국민의 필수품이거든요. 지금. 유산균이 애기들도 다 먹여 태어나자마자. 그게 장내 세균총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이게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오래 써서 장내 미생물에 불균형이 생겨서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유산균을 썼을 때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그래도 항생제를 쓸 때 한 3모 정도 그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써볼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성인에서는 유산균을 우리가 먹어서 유의미하게 장내 세균총을 바꾸고 그 결과로 원래 장내 세균총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느냐, 예를 들어서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와도 지방을 좀 더 잘 태워서 비만이 덜 생긴다거나 뭐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비만형 장내 세균총 타입이 있고 또 살 잘 빠지는 장내 세균총 타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산균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쥐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달 동안 장내 세균총을 없애기 위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온갖 종류의 항생제를 거의 폭탄으로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장내 세균을 완전히 싹 날려버린 다음에 유해균들을 다 없애버린 거야? 유익균, 유익균 다 포함해서 뭐 유해, 유익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장내 세균총을 다 날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균총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뭐 대변 이식처럼 해야죠. 남의 대변을 이식하는 수준으로. 그거는 실제로 이제 항생제 잘못 드셔서 오래 드셔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세균총 망가지신 분들은 실제 그렇게 합니다. 장내 세균총을 날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또는 콧줄 넣어서 이식할 수가 있는데요. 대변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해야지 세균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다 해서 장내 세균총이 이제 레볼루션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건 뭐지? 그건 뭘 먹은 거지 지금까지?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저는 다 끊으세요라고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라도 좀 먹을 걸 남겨줘요. 플라세보 효과라도 있다. 아니 플라시보 때문에 먹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진짜 부족한 건 잠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머리 비우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높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화나 있어요. 세 번째가 운동이에요. 잘 구조화되어 있는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그다음 균형 운동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영양제 다 먹은 거보다 나?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3개만 안 하고 나머지를 다 하고 싶은 거거든 우리가. 그렇죠. 그 3개를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일단 운동 너무 하기 싫어. 그렇죠. 운동을 왜 해? 그 다음에 스트레스, 뭐 돈 벌다 보면 스트레스 다 있는 거지. 네. 그리고 하나 또 뭐라 그랬지 아까? 잠을 아껴서 돈 그래, 벌어요. 잠 아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잠자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쇼츠가 재밌어. 막 또 이렇게 봐야 돼. 일단은 수면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올라가고, 그러면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뭐가? 충동 조절이 안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내 의지로 식습관이 조절이 안 됩니다. 밤에 잠을 안 잔 사람은 다음날 더 기름지고 단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이건 연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이 나빠지고, 식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혈당 스파이크 이후에 혈당 떨어지고 왔다 갔다 반복이 되면 그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몸이. 그것 때문에 첫째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 혈당 스파이크 때 몸이 부어서 그것 때문에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악순환됩니다. 그리고 운동 안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 악화되니까 또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몸 더 붓고요. 그러니까 수면, 음식, 운동, 내 노화 속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다 자연스러운 거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다 결국에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같이 나빠질 수가 있고,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저같이 명백하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밤 12시에 컵라면을 먹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다음날은 너무 졸려서 낮에 운동도 못하고요. 이렇게 악순환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양제로 보충을 하려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뭐 비타민 C는 먹어야 되지 않아요?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아니 뭐라도 뭐 먹어야지. 너무 아무 일도 안 하면 몸한테 미안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65세 이상이시고 좀 식사량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충분히 1인분을 못 먹어내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좀 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드신다. 비타민 C는 하루 1g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그 이상은 다 콩팥으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콩팥으로 배출되면서 돌을 만듭니다. 뭐라고? 콩팥과 요로에 돌을 만듭니다. 돌. 요석이죠. 그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은 거네, 비타민 C도.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g 이상은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g? 네, 하루 1g 이상은. 비타민 C를 채소로 섭취한다. 그랬을 때는 폐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 그런 것을 약으로 섭취하게 된다.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은 거네요. 네. 완경 폐경기가 되시면 네. 그때부터 여성분들은 예를 들어서 칼슘, 비타민 D는 좀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아, 비타민 D. 칼슘과 비타민 D. 네. 이건 사서 먹어요? 근데 또 과한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네. 골밀도 정상이시죠? 골밀도 네. 정상이시고 근육도 많으신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타민 D를 측정도 안 하셔도 되고 공식적으로 골근격량이라고 그러나? 왜 골격근량. 골격. 왜 이렇게 어려워? 그거. 골격근. 그거 스켈레탈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비타민 D도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폐경 머리가 완경기가 먹게 좀 되어서 해줘요, 제발. 골밀도가 떨어졌다. 그때는 약으로 드셔야 돼요. 아, 네. 골밀도 떨어지면. 그래서 대표님은 별로 드실 필요가 없는 걸로. 나 머리도 먹고 혹시 싶은데. 일본에서 NMN 사다 주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그게 뭐지? NMN이라고 데이비 싱클레어 교수가 노화의 종말에서 이걸 먹으면 노화가 지연된다고 얘기하는 물질이 있는데 일본에 그래요? 판단 말이에요. 되게 비싸게. 나 눈이 반짝해. 지금 일본 가서 살라고 지금. 그래, 우리 너무 쇼핑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얘기만 들어도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야. 네. 야, 그거 비싸대. 그거 줄 서서 사야 돼. 근데 그러면 더 사고 싶어. 이거 사실 쥐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 연구는 당연히 없고요. 쥐에서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지를 3개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사실 이 영양제라는 게 결국에는 결핍이 있을 때, 내가 영양소가 몸에 결핍이 있을 때 보충을 하면 의미가 있지만 그 보충도 사실은 음식으로 하는 게 좋고. 좋다. 근데 우리는 막 진짜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기본, 뭐 종합 비타민, 그다음에 각종 그 증상에 관련된 영양제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선물들을 줘? 저는요, 제일 정말 중요한 게 너무 선물이 많이 들어와. 나 제가 영양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아는데 네. 저한테 영양제를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줄게 영양제밖에 없어. 저 강의 다니면 네. 내가 불쌍해 보이나 봐. 서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저 진을 뺄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진 빠졌을까 봐 나한테 영양제를 오는 사람마다 주거든요. 정말 홍삼은 괜찮아요? 홍삼은 일단은 정말 여러 만성 질환 때문에 다양한 약을 드신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홍삼이 그 피 물키는 특성이 조금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은 약들 또는 이제 피 물키는 약, 네. 부정맥 때문에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홍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굳이 드시겠다고 하면 글쎄요. 홍삼 드시면 혈관 약간 이완되는 효과, 확장, 그래서 혈압 조금 떨어지는 효과 있고요. 혈압이 떨어져요, 홍삼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신다고 하면 제가 이거는 뭐 도시락 싸들고 말리지는 않을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어떤 너무 건강상의 많아서 선물 들어온 게 하도 많아서 얘는 어떻게 하나 지금 네,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중. 건강상의 어떤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건 약간 좀 다르죠. 기호식품 같은 좀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드시는 거를 하여튼 뭐 절대 말리지는 않으나 하여튼 웬만하면 이렇게 지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가 이제 홍삼에 굉장히 맛있게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맞아. 그거는 이제 단순당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뭐 좋을 게 별로 없죠.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벌벌 떨고 돈 그렇게 쓰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해. 네. 그리고 하루 종일 균형 있게 잘 먹어. 즐겁게 잘. 즐겁게 네. 그냥 먹어. 네. 그리고 좀 잠 좀 자. 네. 한 8시간 푹 자. 그게 참 현대인한테 너무 힘든 건 거죠. 너무 그거 가장 힘든 과제인 거죠. 이래도 우리가 돈 벌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살 수 있어.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저도 되게 잠 안 자고 살았거든요. 네. 어떤 생각 드냐면 그렇게 안 했어도 네. 여기까지 왔겠다 싶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거 너무 사람 많이 만났고 모임 자주 갔고 불안이 있어서 안 해도, 아둥바둥. 맞아. 안 해도 됐던 게 제가 지금 다 계산해 보면요. 안 해도 됐던 게 30% 이상이었다고 난 네. 생각해요.
그래서 난 다시 돌아가면 그 30% 없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비디오 보시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실 결국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나를 학대하는 식으로 우리가 삶을 운용을 해요. 맞아. 근데 그 생각에서 조금 멀어지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100세가 있다. 오케이. 지금 옛날에는 내가 결국에는 빨리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치워야 예, 되고. 해치워야 되고 그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가야지 뭐 임원도 달아보고 그리고 월급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5시간을 4시간 자고 막 그렇게 서로 막 싸우면서 했는데 실은 그 과정에서 정말 가속 노화가 되고 내가 더 아프고 병들면은 이 100년이 그중에서 나중에 30년은 오히려 내가 그 30년 오롯이 한 번 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 기간이 덜 뭐랄까 풍요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천천히 바로 되지 않나. 그리고 나한테 여유를 좀 더 주고 조금은 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걸 너무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 위너잖아요. 그러니까 포모가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나를 학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예를 들어서 뭐 멋진 자동차도 사고 또 비싼 집도 사고 명품백도 사고 뭐 이런 것들 과시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5초도 안 봐주는 걸.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난데 나 맞아. 셀프인데 이 셀프가 아파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영양제로는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고 약간 좀 길게 보시면 좋겠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급한 전부다. 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분들도 굉장히 건강 염려가 심하시고 다 급한 느낌이 있고 젊은 분들도 이제 부모 세대를 보셨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빨리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자기한테 쉴 틈을 안 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 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속 성장을 할 때 결국에는 4시간 자고 갈아 넣어야 되는 맞아. 그걸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익을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금은 더 셀프케어,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인간의 의지라는 건 저는 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은 잠도 자고 맞아. 그래야 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선순환이 생기고 운동도 하고 싶어지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의 노후, 나의 삶의 질, 사실 이 건강의 삶의 질과 아주 완전 일치되는데 왜 우리는 나의 삶의 질을 아웃소싱을 했지? 병원에다가 영양제 회사에다가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무 아웃소싱하면서 내가 너무 게을렀던 거예요. 결국에 이것도 노화와 노년을 바라보는 생각이 변한 거죠. 그 인생이 굉장히 길다. 네. 그 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빨리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썼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풍요로운 삶의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집에 막 이것이 아니라 네. 사실 100세까지 살다 보면 기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 모든 기회를 우리가 다 진짜 다 차단해 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양제 찾고 계신 분들 아까 내 말에 너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건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그 단계를 다 스킵하고 그냥 좀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편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약 찾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5단계에서 여러분 집중하시고 거기에 좀 더 시간을 그죠?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정리할게요. 제가 항상 비슷한 말씀들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사람이 사실은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고 그런 다양한 음식들에서 원래는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또 정말 너무 기본적인 거죠. 잠이나 머리 비우기나 운동이나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고 이런 활동들을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안배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들고 등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이제 피로도 회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분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죠. 이 선순환을 찾아보시는 것을 영양제를 대신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